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그리고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주치의 황인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우리 선배님이시죠?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대장 항문 외과 교수님이시죠? 암지식 정보센터장을 역임하신 한윤대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궁금한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했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럼 예. 엄청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정말 궁금한 게 많고. 자, 예. 오케이. 후배를 위해서 계속 갑시다. 네, 시작해보시죠. 어쨌든 우리가 합병증이 0인 그런 시술이나 수술은 없으니까. 맞아요. 예, 혹시나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내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다시 오거나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면 배가 좀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면 가스가 많이 차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에어를 배 안에 그 흐지부지하는 인형 풍선 인형을 보기 위해서 안에 에어를 많이 넣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정확히 그 벽면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면 그 에어를 완전히 다시 콜랩스 할 때까지 쫙 빼주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게 100%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남아요.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면 결국 그 에어가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장까지 막 가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사람의 불편감을 빼주기 위해서 석션을 하면서 좀 빼도 좀 오래 했고 이러면 소장에서 가스가 차서 불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집에 가서 배가 좀 불편하고 이러신 게 있을 수 있고 이 가스들이 어느 정도 쭉 빠질 때까지는 하루 이틀 뭐 길면 2, 3일까지도 방귀 같은 걸로. 그렇죠. 예. 방귀로밖에 나올 수 그렇죠. 없죠. 다른 여기 건 나오세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예.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합병증은 이제 바울 퍼포레이션, 장이 터지는 겁니다. 네. 불가피하게 용종을 떼는 과정에서 떼면 거기가 뗀 부분이 약해져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혹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대장이 이쁘게 생기지 않고 유착이 있으시거나 장에 우리가 S자 결장 쪽이 굉장히 리던던트하게 막 길이가 긴 사람은 한없이 길거든요. 네. 그러거나 이전에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유착이 있으신 분들은 앵글이 생겨서 이게 안 넘어갑니다, 잘. 그래서 내시경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고 프레셔가 들어가면서 결국 장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2,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배가 아파지겠죠. 왜냐면 그다음부터 뭘 드실 테니까. 그렇죠. 먹은 게 내려가는데 장이 빵꾸가 났으니 구멍이 났으니 대변으로 항문으로 나와야 될 변이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배 안으로 쌓이니까 아쿠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2, 3일째쯤에 복통이 가라앉는 추세가 돼야 되는데 더 심해지고 빵빵해지고 배가 네. 통증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통증이 오죠. 복막염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지나는 시점부터는 서서히 진짜 방구도 많이 나왔고 네. 배도 많이 편해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나고 배가 더 갈수록 아프고 전반적으로 좀 리지디티가 생기기도 해요. 딱딱해지기도 네. 하고 이 복통이 참을 수가 없을 정도다 오히려 끝나고 나서 네. 지금 더 아파지는데 이러시면 지체 없이 응급실에 오셔야 되고 네. 식사를 금식하고 오셔야 돼요. 네.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식사를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장 내시경하고 나서 이제 점점 좋아졌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피가 나왔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피가 네.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럴 때 네. 용종을 다 뜯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뭐 안 되시면 이렇게 바이옵시를 뜯어내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생사를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진짜 피가 네. 조금씩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잘 뭐 하루 이내에 멈추지만 네. 이제 또 피가 잘 안 멈추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심장약을 그동안 드셨던 분들. 피 물게 하는 약. 그렇죠. 예.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클로피리다라든지 뭐 이렇게 많잖아요. 네. 이런 약들을 드시다가 끊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끊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용종을 뗄지 모르니까 사전에 끊고 오라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복용도 시작하시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이런 블리딩 텐덴시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네. 좀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뭐 계속 그런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아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위랑 대장이랑 이거 내시경 하루에 해주던데 여기 오니까 미국에서는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는 그 똑같은 의사가 그거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자꾸
위든 따로 잡고 대장 내시경도 따로 잡고 이렇게 하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주신 그런 케이스처럼 이렇게 막 이틀 세 번 이렇게 막 두 번씩 오고 이러기도 힘들고 네. 하는 김에 원샷으로 싹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언더라인 네. 디지가 좀 있으시거나 네. 고위험군이 있으셔서 장기간 오래 이렇게 붙잡고 있기가 좀 어려운 분들. 왜냐하면 위내시경은 진짜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네. 대장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길이 힘든 상황, 네. 유착이 있거나 장이 너무 길면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몇십 분이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경우에 특히 또 이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재투여를 해야 된다거나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워낙 고령의 언더라인 디지가 많으신 분들은 장기간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장 암 수술에서 유착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방사선 치료를 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같은 날에 잡기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대장 내시경 자체가 쉽지 않을 걸 이미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장암 수술뿐만 아니라 네. 여성암 수술하신 분들 특히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 난소, 자궁 여기가 다 유착이 아래쪽이 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빠져듭니다. 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디 빠져들어야 돼. 예.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이렇게 들은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은 치질이 좀 있어요. 특히 이게 이제 왜 우리 내치핵, 외치핵해서 좀 밖에서 잘 안 보이다가 이렇게 있다가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어쨌든 뭐 가족력도 있고 이래서 자주 하시게 되시는데 할 때마다 검사는 정상이래요. 네. 근데 할 때마다 이 치질이 심해진대요. 치액이 맨날 검사하면 정상이라고 하고 멀쩡하다고 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계속 건드리다 보면 네. 그걸 계속 부을 수 있어요. 네. 뭐 그래도 네. 치액 무서워서 대장암을 놓칠 수는 없으니 중로병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분들은 적당한 네, 진짜 그 저기 알아서 잘 해주셔야죠. 네. 중간에 그렇게 분변제외 검사랑 섞어가면서 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분변제외 검사 참고로 아까 말씀드릴 때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해서 누적해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미국에서도 메디케어에서도 네. 1년에 한 번씩 해야 맞아요. 그게 의미가 있다. 예.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아, 그렇구나. 치액이 좀 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치액 수술 받으면 되죠. 할 수 없이. 어차피 안 좋아질 건데 나중에라도. 자,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의 병력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병을 치료할 때 있어서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 네. 이런 것들 가족력. 그리고 패스트 히스토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암으로 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장암으로 오는 경우는 이미 적어도 3기예요. 왜냐면 초기일 땐 증상이 별로 없고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내가 20, 30대인데 설마 암이겠어? 당연하죠. 암일 리가 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 가족력에 대장암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치료 받으셨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모르죠. 네.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도 많이 안 그쵸. 하세요. 부모님들이 네. 우리 애들한테 내가 이런 암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실 이유도 사실 없고 이미 다 치료된 건데 병으로 앓고 있으면서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나이 네. 먹어서 예전에 그랬던 거는 자기도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안 알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꼭 그 우리 부모의 가족력, 엄마, 아버지 혹시 예전에 뭐 암 치료 받으신 거 뭐 있으세요?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그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어렵긴 하지만 본인의 치료력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 치료 병력을 갖고 다닐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야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수술을 받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 때 의료진들이 확실히 좀 알게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력 말씀을 하셨는데 내 부모님이 어떤 가족력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 내과 의사기도 하지만 심장 의사나 혈관 의사로서 뭐 대동맥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하는 분들 중에 또 가족력이 있는 병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보통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제분들이 있으세요. 네. 사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부모님이 어땠나도 중요하지만 나는 일단은 대장암이라는 걸 확진을 받았으니까 내 자식들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병력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긴 한 거죠. 네, 대장암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핀트를 돌려가지고요. 얼마 전에 오셨던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계속 요로 감염, 이제 흔히 표현하시는 오줌 소태, 이런 게 정말 1년에 나는 무조건 1년에 4번, 5번은 무조건 걸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제 생각하는 걸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대장 학문을 전공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해주실 이야기는 혹시 없을까요? 대장장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 그 요로 감염은 여성분에게 훨씬 많이 생깁니다. 남자보다. 왜냐하면 요도가 훨씬 짧아요. 어센딩 인펙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감염이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염에 상대적으로 요로 감염이 남자에 비해 취약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여성분은 항문과 질과 그 앞에 이제 요도가 있으니까 요 거리가 훨씬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변을 닦고 이럴 때 컨태미네이션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청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문외과 입장에서는, 항문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드리는 말씀은 대변을 닦을 때 뒤로 닦아라. 앞에서 뒤로. 그쵸. 앞쪽에서 뒤로. 왜냐하면 뒤쪽에는 항문이 마지막 구멍이기 때문에 뒤로는 어차피 스킨에만 묻지. 그리고 거기가 뒤가 지저분해져도 속옷의 뒷부분이지. 그쵸. 앞에 있는 요도, 오줌이 나오는 그쪽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가끔 요걸 이렇게 앞쪽으로 닦으시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그쵸.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변이 이런 게 좀 묻어지면서 약간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게 인펙션 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 드리는 중요한 말씀은 변을 뒤로 닦아라.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그쵸. 앞에서 뒤로 닦아라. 우리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수면 내시경 하기 전에 그 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먹는 그 약들 있잖아요. 하제라고 하는 것들. 변비가 심한 분이 그걸 먹으면 변비가 해결되진 않나요? 실제로 제가 받은 질문이라서 제가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건너서 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맞아요. 그런 약을 먹으려고 하시긴 했었어요. 차라리 이걸 먹어야 안 되겠다. 그걸 마시겠다. 차라리 나오기를 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거나 관장을 이제 굉장히 자주 하시고 되는데요. 일단 첫째로 그 변비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정의한 거지. 그 안에 그거를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으로 이렇게 한다고만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변이 나가기 위해서는 장의 연동 운동도 문제가 있고요. 연동 운동이 원활해야 될 거고, 장의 길이랑도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긴 합니다. 길면 길수록 당연히 변비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장은 괜찮은데 항문 밑에서 괄약 잘 왔어. 근데 문이 열려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순차로 왔는데 이 문이 고장 났는데요? 왔나? 그래서 그 항문 입구의 괄약근과 골반저근의 문제로 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걸로 계속하면 좋지 않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런 특히 이제 관장 같은 거 물리적 자극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런 정도의 파워풀한 자극이 있지 않는 한 병 보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남의 도움을 너무 받아버릇하면 네. 내가 혼자 하는 능력을 까먹어버려요. 와, 그러면 나중에는 관장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관장도 갈수록 더 심해지게 해야 되고 의사로서 살다 보면 네. 과한 것도 좋지 않고 덜한 것도 뭐 안 좋고 네. 중도, 에버리지가 중요한 거구나를 새삼도 느끼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인에 대한 맞춤 치료를 해야지 무작정 그거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와.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여하간 오늘 뭐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황윤영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에서 보는 포인트 오브 뷰가 있고 외과 의사가 또 좀 바라보는 뷰가 다르고 굉장히 또 다른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또 후배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뭐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웠고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된다면 저도 그럼요.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또 분위기가 좋으면 또 계속 몇 번 더 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 대장문외과 대장장인 한윤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해요. 아유,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가지고.